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물 섭취량은 하루 1리터, 여성 860ml입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인 2리터에 너무 많이 부족한 양인 것이죠. 신생아일 때에는 몸무게의 90% 이상이 물이었지만 성인이 되면 70% 정도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우리 몸의 수분이 50%나 줄어들게 되죠. 노인의 경우 중추신경 기능이 저하되어 갈증을 느껴야 할 상황에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물을 잘 마시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체내 수분량과 혈액량까지 부족해지면 혈액의 점도가 생길 뿐 아니라 기립성 저혈압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갑자기 쓰러지게 되어 낙상이나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에게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 결과 성인, 특히 중년인 경우 물을 잘 마시기만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이나 폐 관련 만성질환에 덜 걸리며 조기 사망 위험률도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노인의 경우 혈중 나트륨 농도가 140을 넘어가게 되면 신부전, 뇌졸중, 만성폐쇄성폐 질환, 당뇨, 치매와 같은 질병이 최대 64%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노인뿐 아니라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혈당 관리를 위한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내 수분량이 혈관 내혈당 수치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혈관 질환에는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하는데 당뇨에도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할까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물 마시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 바로 지금 하루 영양제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습관, 건강한 인생, 하루 영양제.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서 끈적해진 혈액이 혈관 벽에 붙어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염증, 심혈관 질환, 당뇨 합병증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되면 혈당이 높아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물을 어떻게 마셔야 당뇨병에 더욱 도움이 될까요? 혈액을 맑게 정화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조금씩 자주 충분한 양의 물 마시기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주게 되면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액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성인이 하루에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은 대략 2리터 정도인데요. 특별히 나에게 맞는 물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키와 몸무게를 더해서 100으로 나누면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160cm의 몸무게가 60kg이라면 2.2리터가 나오게 되죠. 하루에 2.2리터를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리터 정도의 물을 한 번에 마셔도 괜찮을까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수분을 마시게 되면 몸 안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나트륨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력저하, 정신혼미, 발작, 뇌 기능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운동 후에 목이 마르더라도 물을 천천히 드시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물을 언제 마시는 게 당뇨병에 가장 도움이 될까요?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 있을 때는 쉬지 않고 활동을 하다가 잠을 자는 동안에 내분비 기관과 뇌를 청소하는 정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동안 약 500ml에서 1리터 정도의 수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몸은 수분이 부족하고 혈액의 점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때 적어도 500ml의 물 한 잔을 마셔주시면 혈액도 다시 맑아지면서 밤새 쌓인 노폐물을 더욱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되죠. 그 덕분에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씩 챙겨 드세요.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예방할 수도 있고 체내 염분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복용해야 할 약들과 함께 물을 충분히 드세요. 혈당 조절뿐 아니라 약의 효능이 원활하게 몸에 작용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근무 중이시거나 피로감이 몰려오실 때, 군것질이 당기시거나 흡연 욕구가 올라오실 때에도 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가짜 배고픔이라고 아시죠? 물 한 잔이 가짜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답니다. 또 늦은 저녁,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면 야식의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고
다음날 아침 몸이 더욱 가벼워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이 온열작용을 하여 우리 몸의 순환을 돕지만 당뇨병의 경우 미지근하거나 뜨거운 물은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분들은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당뇨병은 열과의 전쟁을 벌여야 하는 질환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몸속에 열을 식히는 작용이 잘 이루어지는데 당뇨병 환자분들은 몸속에 열이 떨어지지 않아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되어 당뇨를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시원한 물을 드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시원한 물은 몸속에 열을 내리면서 혈액 속 수분도 지킬 수 있어 혈관 및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 무더운 여름이 다가올 텐데요.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열에 취약한 당뇨병 환자분들은 시원한 물을 수시로 잘 챙겨 드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헝가리의 마리아 조이탈 박사는 1992년 연구 논문을 통해 산소 농도가 높은 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호흡기관인 폐를 통해 들어오는 산소보다 각 세포 조직에 흡수 전달되는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근육세포 성장과 세포 재생 과정에서도 강력한 기능을 발휘한다고도 덧붙였죠. 이 밖에도 악성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며 저산소증으로 인한 두통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내 독소 분해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어 당뇨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산소 농도가 높은 물을 어떻게 만들어 마실 수 있을까요? 바로 낙차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물을 따르는 과정에서 낙차를 이용하게 되면 물 안으로 공기 중에 산소를 더욱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산소가 다량 함유된 물을 마시게 되면 혈관 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활동을 향상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혈당 조절까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따랐을 때 물속 용존 산소량은 9.05 ppm이었지만 컵에서 높이 물을 떨어뜨렸을 때에는 9.12 ppm까지 용존 산소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3번 정도 반복해서 물을 따라주게 되면 용존 산소량이 9.73 pp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물은 마시자마자 갈증이 바로 해소되는 것처럼 신진대사도 빠른 속도로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당 변화를 금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을 드실 때에는 꼭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소 농도를 높여 마시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물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혈당, 건강, 그리고 풍요로운 인생도 잡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하루 영양제 한 알, 자연의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는 우울증, 두려움, 무기력이 사라지게 해줍니다.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건강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